고질적 눈질환 치료, 비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문증 환자분들이 많이 얘기해주는데, 비문증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눈을 통해서 이제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이 각막입니다. 각막이라는 투명한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홍채라는 곳에서 지나서 그 뒤에 수정체라는 것이 있어요. 수정체는 조력의 역할, 초점을 맞춰주는 조력의 역할, 수정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유리체라는 공간이 있어요. 98%가 젤리 같은 공간인데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젤리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눈동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안구 모양을 동그랗게 유지시켜주는, 그러면서 수정체와 그 막막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리체라는 젤리 같은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망막이라는 겁니다. 망막에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 또 시세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그 중심 부인 황반에 이렇게 원폭 들어가 있어서 황반에 맺혀가지고, 거기서 시신경,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선에 해당되는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 후두부로 우리가 빛을 받아들인 정보가 대뇌 후두부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 비문증은 이 유리체에 이 이물질들이 떠다니는 것을 우리 망막에 비춰지는 거죠. 그 이물질들이 가장 많은 원인은 40대 이후의 노화로, 40대에서 50대 사이의 노화로 인해서 비문증이 오는 것들은 노화로, 유리체 액화라고 그래요. 유리체 제일 성분과 교원 섬유라고 그래서 이런 띠 모양의 섬유질로 이 교원 섬유와 거미줄 같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것이 액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액화가 이루어지는 부위가 망막과 유리체가 있는 뒤쪽, 그래서 후유리체방이라고 해요. 유리체 뒤쪽에서부터 물처럼 녹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싸고 있던 섬유질, 교원 섬유가 띠가 이제 싸고 있던 내용물이 물처럼 변하니까 띠가 이렇게 엉기겠죠. 띠가 엉기고 풀어지고 그런 것들이 떨어져 이렇게 엉기면서 이제 눈에 떠다니는 모습들, 그런 것이 노화로 인한 비문증의 큰 원인이 되고요. 또 비문증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망막에 붙어 있는 유리체와 망막이 붙어 있는 부위가 이제 액화가 이루어지면서 물처럼 변하는 거니까, 잘 떨어지면 망막이 지장이 없는데, 망막과 유리체가 쫙 달라붙어 있는 부위가 있어요. 쫙 달라붙어 있는 부위는 액화가 물이 차도 잘 떨어지지 않으니까, 떨어질 때 망막을 자극하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잘 안 떨어지면서 망막에 자극이 되면 광시증, 눈이 번쩍번쩍한다든가 망막에 자극이 가는 증상. 그래서 눈을 위아래로 깜빡일 때 막 번쩍번쩍하기도 하고, 빛이 보이기도 하고, 좌우로 움직일 때 빛이 번쩍번쩍 보이기도 하고, 유리체가 액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망막이 자극받을 때 그런 증상, 광시증이 있어요. 그런 빛이 번쩍거려야 그런 증상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심하면 자극만 받는 게 아니라 쫙 떨어지면서 망막이 찢어지기도 하고, 망막이 구멍 나기도 하고, 망막에 청공, 열공, 원공, 여러 가지 형태의 상처가 있게 되기도 하고요. 또 망막 출혈, 망막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혈관이 터져서 유리체로 넘쳐 흐르는, 갑자기 비문증이 빨간 곳이 확 보인다든가 그러면 출혈성, 또 망막 박리, 망막이 떨어져서 망막에 있는 시세포까지 같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시력장애, 그래서 검은 것들이 갑자기 확 장막 가리듯이 시꺼먼 것이 보인다 그러면 망막 박리, 떨어져 나가서 시력장애, 시야장애, 갑자기 잘 안 보이는 검은 것들이 보이는 장막 친 듯이 커튼 가리듯이 보이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리체는
가장 큰 원인이 노화로 이제 40대 이후에 많이 오고요. 20, 30대에 이제 비문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과로, 스트레스, 피곤한 거, 밤을 새서 일한다든가 지나치게 과로를 심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눈 밑에 시꺼먼 다크서클, 이렇게 다크서클, 우리가 과로하고 피곤하고 밤을 새고 무리하면 여기 눈 밑에, 우리 눈 밑에 혈관, 이 피부가 굉장히 약한 피부예요. 그래서 얼굴 피부 가운데서 가장 약하고 신체 부위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피부라서 우리가 이제 피가 안 좋은 상태가 되면 피부에 드러나는 겁니다. 시꺼멓게. 신장 기능이 약할 때와 담적이라고 해서 담이 몸에 쌓일 때, 담이 쌓이게 되면 여기가 색깔이 좋지 않게 됩니다. 또는 콩팥, 신장 기능을 무리하게 써서 밤을 새서 지나치게 무리한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 실검해져요. 또 간이 안 좋아도 간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가 안 좋아도 여기가 항상 시꺼먼 그 펭귄 있죠? 그 펭귄이 눈동자 주변이 시꺼멓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시커멓게 보이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주변이 전체가 시커멓다 그러면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져서 피가 안 좋은 경우, 눈 밑에만 시커멓다 그러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까 얘기한 담, 몸에 이물질인 담이 쌓여서 여기가 시커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은 과로, 스트레스, 밤을 새는 거, 무리한 거, 지나친 일 이런 것들이 비문증의 원인이 되고 유리체 액화, 이 자연의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는 유리체라는 젤리 같은 조직이 망막과 유리체가 달라붙어 있는 후반부 부위가 저절로 이제 노화 현상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액화, 물처럼 변하는 액화 과정을 통해 떨어져 나오면서 망막을 잡아당기거나 망막에 천공이나 열공, 원공, 구멍 내거나 그런 또 망막 박리 그러면서 비문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또 포도막염, 우리가 포도막염을 앓게 되면 염증성 부유물, 염증이니까 염증이 안에서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포도막염은 크게 이제 전반부 포도막염, 후반부 포도막염, 크게는 네 종류로 구분해서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전체 포도막염으로 보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전반부 포도막염인지 후반부 포도막염인지 구분을 하는데, 전반부 포도막염은 홍채 모양체염이라고 그래요. 홍채, 우리가 아까 각막 바로 뒤쪽 우리가 시커멓게 보이는 눈동자 부위를 홍채라고 그러고, 바로 그 하나 더 들어가면 수정체가 있는데, 수정체에 이제 혼탁이 온 거, 뿌옇게 보이는 것을 백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정체를 움직이는 띠 모양 근육을 모양체 근육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홍채 모양체에 염증이 생기는 거, 그것을 전반부, 그리고 포도막염의 전반부 포도막염. 그래서 결막염과 비슷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눈 충혈되고 아프고 쑤시고 부시고 가렵고, 염증 속에는 항상 붓고 가렵고 쑤시고 눈물 나고 이런 결막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후반부 포도막염은 여기 망막, 맥락막 쪽에 이제 망막 주변에 맥락막이라는 큰 혈관 덩어들이 있어요. 그쪽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백내장, 녹내장, 또 망막 질환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또 부유물들이 이 눈의 망막과 수정체 사이에 유리체라는 젤리 같은 공간에 포도막염 부유물들이 막 떠다니면서 비문증이 심하게 이렇게 오게 됩니다. 원인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가장 무리한 일도 없고 포도막염도 안 걸렸는데 40대 이후에 비문증이 보인다. 그러면 노화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은 이제 건조해지고 말라가는 거고 위축돼 가는 거고 부드러운 조직이 딱딱한 조직으로 변해가는 건데, 40세 또는 45세 이후에 이제 노화가 이루어지면 유체가 물처럼 변하는, 그러니까 젤리 같은 조직이 물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으로 인해서 액화라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또
또 그 부드러운 젤리를 싸고 있던 교원 섬유라는 게 있는데, 교원 섬유, 섬유질 조직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그것들이 눈에 이렇게, 만약에 물만이 이루어져 있으면 이렇게 비문증이 생기지는 않죠. 근데 싸고 있는 이게 띠처럼 싸고 있던, 거미줄처럼 싸고 있던 섬유질 조직들이 액화가 이루어지면서 떨어져 나오면서 이제 비문증으로 떠다니게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망막을 잡아당기면 망막에서 넘어온 비문증의 원인도 있지만, 유리체 자체는 아까 교원 섬유질에 의해서 눈의 비문증의 원인, 떠다니는 비문증의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비문증은 그런 생리적인 거, 이제 노화로 인한 거 가장 큰 원인이고, 이제 고도근시. 우리가 고도근시가 있게 되면 이제 안구가 정상인보다 커지면서 망막이 얇아지고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 망막이 잘 찢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망막이 손상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도근시가 있으면 항상 이 망막 쪽 질환, 녹내장, 백내장, 눈 안쪽, 안저라고 그러는데, 눈 안쪽 질환의 큰 이 병의 원인이 됩니다. 황반변성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원인이 노화로 인해서 황반변성이 오지만, 고도근시인 분들은 또 훨씬 남보다 더 많이 황반변성이 될 확률이 더 높고, 비문증도 훨씬 더 잘, 왜냐면 망막이 약하고 잘 찢어지기 쉬우니까, 고도근시인 분들, 안구가 커지고 길어지면 망막이 얇아지고 약해져서 이제 노화와 비슷하게 이제 망막이 손상이 더 잘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외상, 물리적인 손상이나 자극, 창상, 찌르거나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외부적인 손상이 왔을 때, 교통사고라든가 손상이 왔을 때, 또는 율체 출혈, 또는 망막 황반의 출혈. 우리가 이제 출혈, 이제 황반변성도 건성 습성이 있고, 그래서 습성일 경우는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이제 출혈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맥, 정맥, 혈관 폐쇄증에도 이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신생혈관이 생기고, 신생혈관이 약해서 황반 부종과 출혈, 또 그것이 엉기면서 견인성 망막 박리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출혈이 있게 되면 유리체에 떠다니는 것을 비문증으로 느끼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포도망령, 그다음에 망막 박리, 박리가 되면 떨어져 나오면 마찬가지로 열공, 천공, 망막의 열공이나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동그랗게 파이거나, 또 망막이 떨어져 나오면 또 유리체의 비문증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 백내장 수술 후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원인이 되고요. 증상은 점이나 점 같은 게 막 날아다니는 것, 또는 알맹이, 또는 덩어리 뭉치는 것, 또는 목이나 날파리 같은 것들이 자꾸 눈에 떠다니는 거, 사실 이게 뭉쳐 있는 경우도 있고, 눈동자 움직임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가장 이제 안 좋은 거는 검은 눈동자를 딱 가려서 엉겨 있는 형태로 있게 되면 시력 장애가 오게 됩니다. 주변 떠다니는 거야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생활할 수도 있겠지만, 눈동자 중심을 우리가 딱 그렇게 검은 눈동자 중심을 이렇게 딱 그게 엉겨서 있으면 시력 장애도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비문증은 원인이 다양하죠. 염증성으로 포도망령이나 이런 걸로 눈 안에 염증으로 인한 경우, 또 두 번째가 출혈로 인한 경우, 세 번째가 노화로 인한 경우, 또 각종 자상이나 외상 이런 걸로 외부적 다쳐서 오는 경우, 또 백내장 수술이나 수술 후에 오는 후유증으로 인한 경우. 근데 가장 많은 경우는 이제 노화로 인한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백내장도 노화로 인한 경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황반변성도 노화로 인한 경우 제일 많고, 비문증도 노화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지만, 아까 염증, 포도망령, 눈 안에 내부의 염증, 또 출혈, 또 망막 출혈, 또 황반 출혈, 유리체 출혈, 출혈로 인한 경우, 포도망령, 또 이제 항망령, 이런 염증, 눈 안에 염증으로 인한 경우, 그런 것들이 또 비문증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 치료는 원인에 따라서 또 증상의 경중, 얼마나 무겁고 가벼운지, 또 얼마나 심한 단계인지, 또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분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염증 후에 포도막염 염증 후에 이제 혼탁이 왔다 그러면 조령탕이라는 처방을 쓰게 되고요. 포도막염이 현재 심하고 비무증도 같이 있다 그러면 신절실현탕에 용담 사간탕이라는 처방을 같이 씁니다. 또 이제 황반 출혈이나 유리체 출혈, 출혈로 인해서 비무증이 왔다 그러면 초기에는 지혈시키면서 분류어, 지혈을 시키지만 피가 덩어리지지 않게끔, 혈전이 형성되지 않게끔 생포항탕이라는 처방을 쓰고요. 이 초기는 한 7일에서 10일, 출혈이 이루어진 지 한 10일 이내를 초기라고 합니다. 중기는 10일에서 20일 사이. 이제 지혈은 됐는데 지혈이 되면 피가 엉기고 순환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혈을 없애주는 혈부추어탕 쓰고요. 그 다음에 말기는 이제 20일 이상 지나서 내가 출혈이 발생된 때 20일 이상 또는 보름에서 20일 이상 지나서 이제 출혈도 없고 어혈도 없다 그러면 시신경을 회복시켜주고 잔여물, 이제 출혈로 인한 잔여 찌꺼기를 없애주는 명복지황탕의 소라탕이라는 처방을 쓰게 됩니다. 또 외상성이나 타박으로 인한 경우는 혈보추어탕, 도인승기탕 이런 것들을 쓰게 되고요. 또 노안이나 시력장애, 눈이 많이 피곤하고 노안도 있고 눈이 시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주경탕에 보신탕이라는 처방을 가감해서 쓰면 비문증은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으로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백화가 80대가 되면 그 70대, 80대 나이가 먹게 되면 유리체 젤리 같은 조직이 다 물로 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겪어야 되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 중에 아까 얘기한 망막 박리도 올 수 있고 열공, 천공, 또 망막 출혈도 올 수도 있고 또 비문증 정도가 심해서 시력 장애도 올 수가 있고 또 망막이 박리가 되면서 시력 장애와 시야 장애 또 시력 손상도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비문증이 있게 되면 반드시 치료를 이렇게 잘 받으시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비문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